그럼 위험물도 마찬가지로 종류별로 예를 들어 뭐 염소산 나트륨은 지정수량이 50kg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그럼 그 지정수량 50kg을 넘어가야지 위험물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고소량이 안 되면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해서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험물 종류별로 지정수량이 다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 지정수량을 다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가로 3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나오는데 요 가로 3번부터 가로 5번까지를 묶어서 우리가 가로 6번에 제조소 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조 등등이라는 얘기죠.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 수량 이상 되는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만드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일반 다른 사업들, 뭐 관리업이나 점검업이나 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어서 등록만 하면 되지만 위험물 관련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장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공검사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이상 종류를 섞어서 제조할 수도 있고 혹은 위험물 원료가 아닌 것들을 만들어서 위험물을 만들어내는 장소. 그걸 우리가 제조소라고 불러요. 가로 4번의 저장소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지정 수량 이상 되는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들로서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장소인데 요 저장소 종류가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8가지가 나옵니다. 뭐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종류가 나올 거예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취급소라고 하는 건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이라고 하는데요.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하실 때는 판매 일단 있고요. 판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조도 있어요. 제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한다는 얘기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건 제조소예요. 그런데 위험물 종류를 원료를 이용해서 위험물이 아닌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위험물에 들어가지 않는 제품을. 그럼 그거는 이제 위험물이 아니잖아요. 생성된 게. 그건 그때는 일반 취급소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위험물이 아닌 걸로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혹은 위험물을 뭐 하는 목적으로 판매하는 목적. 그 다음 또 위험물을 사용하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위험물을 계속 소비를 해야 되니까 사용하는 거. 그래서 판매, 사용, 그 다음 위험물이 아닌 제품으로 제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취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취급하기 위한 장소로서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장소가 나타나게 돼요. 이걸 묶어서 우리가 이제 제조 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종류를 한번 자세하게 보게 되면 제조 등의 종류는 일단 첫 번째는 제조소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저장소가 있는데 저장소는 총 8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돼야 되겠죠. 8가지. 그래서 일단 암기하실 때 옥내 저장소가 있고요. 순서는 제가 좀 다르게 설명드릴게요. 옥외 저장소가 있어요. 옥내 저장소라고 하는 건 나중에 보시겠지만 건물 한 개 지어놓고 건물 내에다가 드럼통으로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는 바깥 공터에 기둥 세워놓고 철망으로 이제 울타리나 담을 설치한 다음 안에다가 선반 같은 걸 설치하고 위험물을 적재한 거예요. 그게 옥외 저장소입니다. 옥내, 옥외. 그 다음에 이제 옥내 탱크 저장소. 옥내에 탱크 저장소라고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내에다가 탱크를 큰 관계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 탱크 안에다가 위험물을 채워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옥내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 있겠죠. 그죠? 옥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유사나 원유사 지나갈 때 보게 되면 큰 탱크로리들이 막 서 있습니다. 그게 옥외 탱크 저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간이 탱크 저장소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용량이 작은 600리터짜리 간이 탱크 저장소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지하 탱크 저장소. 지하에다 땅을 파서 탱크를 묻는 겁니다. 거기 지하 탱크 저장소가 되고요. 그다음 이동 탱크 저장소는 차량에다가 이제 위험물 탱크를 설치해서 이동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 우리가 알고 보는 이제 정유차들이 있죠. 그죠? 기름, 석유차들. 안반 탱크 저장소는 항상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위험물 같은 경우에 냉동기를 설치할 건데 만약 냉동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폭발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위험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안에 안반 내에다가 탱크를 설치하고 항상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반 탱크 저장소라고 합니다. 총 8가지 저장소가 있다는 거 우선 체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취급소라고 하는 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 자, 이때 주유 취급소하고 판매 취급소는 판매용이에요. 판매용. 그래서 일반 우리가 말하는 주유소. 판매 취급소는 석유 가게. 등경유를 따로 이제 말로 보통 팔잖아요. 그게 이제 판매 취급소입니다. 이 판매 취급소가 다시 또 뭐 지정수량 배수 20배, 40배 이하로 1종하고 2종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판매 취급소가.
그다음 이어서 이송 취급소라고 하는 건 위험물을 액송시키는데 이송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원유선이 정박을 하게 되면 각 정유사들로 원유를 옮겨야 될 건데 그때 차량으로 이동했으면 이동 탱크 저장소로 이동을 한 거고 차량 말고 원유가 정박하는 선로에 보게 되면 배관 파이프라인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보게 되면 고속도로 사업소가 있죠, 그죠?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한 사업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파이프라인을 미리 지하에다가 매설을 한 다음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송 취급소라고 불러요. 배관 파이프라인들을. 그래서 원유를 옮깁니다. 뉴스에 보게 되면 요걸 이제 부숴가지고 기름 훔쳐내고 하다가 걸리 적발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송 취급소. 마지막으로 라번에 보시는 일반 취급소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자주 사용하는 장소들. 그래서 이제 대형 공장, 뭐 LG나 삼성 같은 대형 공장에 보게 되면 뭐 휘발유를 기름을 매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양의 기름을 사용하는 장소가 일반 취급소에 포함이 또 되고요. 또 일반 취급소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위험물을 2개 이상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만든 제품 자체가 위험물이 아닌 것들로 만들어내는 것들도 일반 취급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취급소 종류들까지 종류를 우선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번 파트 공부하실 건 위험물이 아무래도 성상이다 보니까 일단 시설 기준 앞에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는 아마 다음 파트에서 공부를 하실 거고 이번 파트에서는 위험물의 성상, 위험물에 대한 부분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험물 자격증 부분이라든지 위험물 시험을 친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위험물의 종류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물 종류는 일단 1류부터 6류까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1류 위험물을 산화성 고체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칭이라고 불러요. 명칭 및 성질이 되기도 합니다. 1류 위험물의 명칭은 혹은 1류 위험물의 성질은 하고 묻는데 그때는 답은 산화성 고체다라는 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성질의 고체입니다. 산화돼 있는 성질의 고체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평상시에 산소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에게 산소를 내어줄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소 공급 인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축에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이런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단은 얘네를 산화성 고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류염물은 가연성 고체라고 부르게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탈 수 있는 성질의 고체고 요게 이제 산화제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은 환원제에 해당되는 물질들이에요. 가연물인 것들이죠. 요걸 우리가 산화제, 요걸 우리가 환원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연성 고체들은 이제 환원하는 물질들. 그래서 즉 산소를 남에게서 산소를 가져와서 자기가 산소를 소비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이류염물입니다. 고체. 3번의 삼류위험물이라고 하는 건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을 우리가 삼류위험물이라고 부르고요. 이 자연발화성 물질에 해당되는 것의 종류는 나중에 보겠지만 황린 딱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금수성 물질들이 주입니다. 금수성 물질이라는 얘기는 물에 닿으면 안 되는 성질, 물과 닿으면 발열 발화하는 성질의 물질들을 금수성이라고 하고 자연발화성은 딱 하나 나올 거거든요. 황린이라는 물질. 그게 실온 34도 온도가 되면 불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온도가 높은 실온이어도 불이 붙기 때문에 자연 발화성 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제4류염물을 우리가 인화성 액체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가 휘발유 제품들, 등유, 경유, 휘발유 같은 1석유류, 2석유류 구분을 할 건데 이걸 인화성 액체류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5번째로 제5류염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 또는 우리가 이걸 자기 연소성 물질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자기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성질의 물질 혹은 자기 스스로 반응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원래 여기서 말하는 연소나 반응이라는 뜻은 연소면 연소. 그러면 연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가연물도 필요하지만 산소가 필요해요. 그럼 이때 자기 반응성 물질은 주변에 뭐가 없어도 산소가 없어도란 뜻입니다. 산소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가연물이기도 하면서 또한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뭘만 가해주면 에너지만 가해주면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인 거죠. 그걸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육류위험물을 산화성 액체류라고 부르게 되고요. 산소를 포함한 액체류 3가지 나옵니다.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이렇게 나오게 돼요.